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의 송 실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신경치료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신경치료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신경치료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치아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치아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자료 화면이 나갈 건데, 치아는 가장 바깥 껍질이 이렇게 머리띠한 것처럼 범낭질이라는 사기질 조직이 있고요. 그 안에 상아질이라는 황색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위치해 있어요. 그 신경이 위치해 있는 곳을 신경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치과에서는 치수라고 부르고, 그 공간을 다 통틀어 치수 조직이라고 칭해요. 그러면 신경치료란 무엇인가? 감염된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또 다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신경관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공간을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 이제 채워 넣는 것을 이제 신경치료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파서 간 거 아닌데도 신경치료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내가 아파서 온 거는 아닌데 뭐 충치 때문이든 또 다른 뭐 치아 파절 때문이든 치과 치료를 위해 치과 내원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치를 제거하고 또 그런 보철을 위한 치아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치아에 일종의 충격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충치를 제거하고 나면 어쨌든 원래의 치아 모형 상태보다는 그 제거하고 난 상태에서 신경관이랑 벽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치아가 좀 예민해요. 신경이 예민해요. 옷이 얇아져서 너무 춥단 말이죠. 보통은 치료 후에 뭐 인레이든 크라운이든 치료 완료 후에 대부분 시간 경과에 따라 그 통증이 이제 사그라들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 중에 몇몇은 이제 그 통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내지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요. 이 경우는 감염 조직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이제 통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경을 제거하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마찬가지로 신경관을 청소하고 나서 소독하고 거기를 또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 메꾸는 진료인 거죠. 이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치과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쪽으로 식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식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날 당일과 관련해서는 마취랑도 연결이 돼요. 마취는 뭐 앞서 저희가 임플란트에서도 발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아시겠죠? 마취된 부위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식사하시다 보면 그런 조직들을 씹을 수 있어서 식사를 피하셔야 하고, 아마 눈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신경치료 하는 동안 저희가 보통 하얀색 내지는 뭐 핑크색 이런 임시 재료를 메꿔드려요. 보면은 가운데에 임시 재료가 있고 겉에 테두리만 나의 치아 조직이 남아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그럼 가운데는 텅 비었겠죠. 치아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식사를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머리 쪽에서 깨져나간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치아를 보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뿌리 쪽으로 치아가 깨져나가게 되면 치아를 보존할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기간 동안 그쪽으로 식사를 삼가셔야 합니다. 앞서 지금 이제 신경관 안에가 비어서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도 깨지기 쉽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치아에도 신경 조직이 그동안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던 조직이었는데 이게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 치아에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치아 자체가 치질이 약해져서 이 또한 쉽게 깨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는 반드시 크라운 보철까지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통 신경치료를 하실 때 처음에 아파서 오세요. 그리고 그날 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 통증은 사라져요. 근데 그게 치료의 끝이 아니거든요. 신경치료는 통상적으로 4, 5일 내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3, 4번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길게끔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통증만 사라지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경치료 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제거했으니까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상태, 또 위에가 온전한 재료가 아닌 임시 재료로 메꿔놓은 상태에서는 이물질이 유입될 확률이 높고요. 그 얘기는 고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방치가 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최종 수순이 이를 발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장하는 날짜에 맞춰서 꼭 반드시 내원해 주시고 치료를 마치고 크라운까지, 보철까지 마치는 기간 동안은 그쪽으로 식사를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경치료 기간의 주의사항 말고 환자분들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부분, 또 환자분들이랑 가장 신경치료하면서 갈등이라고 할까요? 간혹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결국은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한 번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에 있던 신경관에 물질을 메꿔서 밀봉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치아의 신경은 이제 큰 메인이 되는 신경관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부분관들이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현대 치의학에서는 그 부분관들을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메인이 되는 신경관만 치료해도 증상이 사라지는데 간혹 이 부분관들에 대한 문제, 엑스레이상에서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들 때문에 통증이 계속 신경치료 후에도 잔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좀 큰 병원에 고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난이도 높은 신경치료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들을 치료하실 수 있어서 일단 그분들께 처음 의뢰를 드리고요. 그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안타깝지만 치아를 발치하고 다음 치료 계획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아를 뽑는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실감이 굉장히 큰 진료라 환자분들이 많이 겁을 내하세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치아를, 통증이 계속 잔존하는 치아를 가지고 갈 때 생기는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나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경치료에 대한 내용 말씀드려봤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기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내지는 또 여러분들이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댓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펙트 치과의 송 실장이었습니다.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